문 열기 거의 전부터 가서 막 네. 차 끊길 때까지 춤을 췄었어요. 솔직히 공부는 열심히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영어 배워야겠다 생각만 했어요. 늦은 나이잖아요. 거기서 온 압박감이 너무 큰 거예요. 전 무릎 꿇었어요, 부모님한테. 내가 상상했던 미국이랑 다르다. 그쵸, 맞아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네. 저는 영어는 정말 평생 숙제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유 시간 6시 정도에 과외를 해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비즈니스 영어 본보기로 가르쳐 주실 만한 게 좀 몇 가지가 있으실까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반전 이야기를 좋아하잖아요. 오늘 이제 모신 분은 뭔가 인생에서 반전 스토리가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하시고 계신 일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현재 유럽계 에너지 회사 뉴욕 오피스에서 미국 수출입 관련해서 커스텀스 컴플라이언스, 통관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시고 계시는 일은 그렇고 첫 번째 반전, 어렸을 때 춤을 추셨다고 네, 맞아요. 들었거든요. 춤을 췄어요. 네, 언제부터 춤을 추셨어요? 뭐 개인적으로 춤을 춘 거는 사실 초등학생 때부터 그냥 혼자서 막 췄어요. 네. 그냥 막 영상 같은 거 보고 따서 추고 장기자랑 나가고 이런 거 되게 너무 좋아했거든요. 네. 중학생 때부터 서울에 되게 유명한 댄스 스쿨이 있어요. 네. 되게 유명한 여자 아이돌들은 다 거기를 거치는 아, 그래요? 네, 댄스 아. 스쿨에 직접 이제 중학생 때부터 다니게 되면서 네. 본격적으로 제가 춤을 좀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 그때는 춤이 좋아가지고 그냥 부모님한테 저 춤 출래요 하고서는 그런 댄스스쿨 보내주세요 이런 식이었나요? 네. 그래서 아, 그냥 그래요? 춤 너무 하고 싶으니까 네. 보내주세요 했는데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너무 이제 집은 경기도인데 서울까지 중학생 애가 혼자서 가서 아. 춤을 추겠다라고 하니 위험하다 안 된다 네. 처음에 그러시다가 제가 1년 넘게 쫄랐어요 사실은. 네. 그렇게 해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처음에 이제 댄스 스쿨에 가게 됐어요. 아, 그럼 어떤 춤이었어요? 뭐 흔히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K-팝 댄스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것도 했고요. 뭐 네. 걸스 힙합, 뭐 아. 팝핀 네. 이런 걸 다 배웠었어요 그때 아, 당시에. 그래요? 네. 춤만 배우는 게 목적이셨어요? 아니면은 뭐 아이돌 준비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목적이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은 여자 아이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오디션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막 21 이런 오디션 같은 거 있으면 가가지고 뭐 오디션도 아, 보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그런 댄스 스쿨에 직접적으로 관계자분들이 오시거든요. 네. 그러면 뭐 비공개 오디션 같은 거 어떻게 보고 되게 많이 봤었어요 오디션 사실은. 아, 집은 아까 경기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일마다 그러면 서울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주말에만 일단은 수업이 아, 있어서 그렇구나. 주말에는 네. 가는데 문 열기 거의 전부터 가서 막 네. 차 끊길 때까지 춤을 췄었어요. 하루 종일요? 하루 종일. 아, 그래요? 어리니까 사실은 네. 되게 스태미나가 넘치잖아요 사실. 네네. 아, 그러니까 그랬군요. 저는 어릴 때 안 그랬는데. 댄스 스쿨 문 열기 전에 앞에 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전 그래요? 사람들한테 제 첫사랑 춤이라고 얘기해요. 거기까지 가는 게 2시간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왕복 4시간이었어요. 대단한 열정이긴 했네요. 진짜 열정적이었어요. 네. 사실은. 어떻게 공부는 병행을 하셨어요? 솔직히 공부는 열심히 안 했어요. 춤에 너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냥 하루 종일 춤 영상만 보고 뭐 오디션 준비만 하고 뭐 학교는 그냥 몸만 가 있었고 아, 그렇구나. 네. 네. 춤만 췄어요. 네, 고등학교를 제가 그때 듣기로는 상고에 이제 들어가셨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럼 그때까지만 해도 춤을 앞으로 계속 출 거라는 확신이 있으셨나요? 어차피 춤 쪽으로 갈 거고 네. 나는 이쪽으로 갈 거니까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거는 나한테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다라는 저는 네. 그게 되게 확고했었어요 사실은. 아, 그렇구나. 네. 사랑했던 춤을 이제 언제까지 추셨던 거세요, 그러면? 한국 나이로 한 23살까지. 오, 그러면 꽤 그래도 대학교 이후까지로도 네. 오랫동안 추셨네요. 네. 나의 첫사랑 춤과 이별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한국에서 아이돌이나 연예계 쪽으로 내가 진출을 하고 싶다라고 네. 하면 어린 나이에 빨리 가닥이 나와야 돼요. 내가 고등학생만 돼도 조금 늦긴 하거든요. 아, 이미 소속사나 이런 데 오디션에 발탁이 돼야 된다는 뜻인가요? 네, 데뷔를 하던지 데뷔 쪽에 들어가던지 회사를 내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이렇게 지속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20살이 넘어가면 거의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고민했던 게 그냥 그러면 아예 댄서 쪽으로 그냥 틀어서 내가 댄서를 할 것인가. 저는 댄서 쪽으로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은 되게 확고했어요. 그거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으면서 댄서들이 힘든 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댄서라는 직업이 돈 잘 벌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사랑하는 거를 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잘 하고 싶은데 이게 힘들어지니까 연습실도 가기 싫어지고 무서워지고 춤 추기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지겹다? 내가 할 만큼 했다? 이런 순간이 딱 23살 때쯤에 딱 왔어요. 네, 그러면 춤을 몇 년 동안 추신 거죠? 한 10년 정도. 아, 오래 췄네요. 네. 다음 스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그만을 두신 건가요? 아니면은 질려가지고 이거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스텝을 좀 생각을 하시게 된 건가요? 저는 그냥 영어 배워야겠다 생각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음 스텝을 내가 어느 인더스트리로 내가 갈 것이며 이거에 대한 디테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전문대를 진학을 사실 했었거든요. 네. 그게 전공이 또 일본어였어요. 아, 그리고 알바 같은 것도 일본어 네. 통역하는 알바도 하고. 아. 그래서 일본어를 하다 보니까 언어가 저는 너무 재밌고 네. 되게 좋았어요. 네. 근데 일본어로는 조금 리밋이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하고만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 네. 근데 영어는 전 세계 어느 사람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언어고 한국은 참 영어가 굉장한 큰 무기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나는 무조건 영어 배워야 되겠다. 근데 영어를 배우고 내가 이걸 하다 보면 내가 가고 싶은 인더스트리 어떤 걸 하고 싶은지가 내 가닥을 잡겠지라는 그냥 그런 생각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필리핀 여행을 가족들하고 가게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어머니 친구가 살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작게 어학원 같은 걸 운영을 하고 계셨었는데 영어 배우는 거에 관심이 있냐? 라고 이제 물어보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관심이 있으니까 엄마한테 한번 와서 내가 영어 한번 배워보고 싶다 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제대로 된 기회가 됐어요. 제대로 영어 공부를 시작한 거는 그때. 그때가 23, 24 이때였잖아요. 네. 영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나이는 좀 약간 그래도 늦은 나이잖아요. 맞아요. 뭐 패스트포워드 하면 지금 이제 뉴욕에서 일을 하고 영어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되게 노력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 그때 영어를 딱 시작하셨을 때 어떤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셨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저는 되게 작은 그런 어학원을 갔던 게 저한테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큰 어학원을 가면 한국 사람들끼리 계속 얘기하고 놀고 이래서 영어를 배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고 저는 배웠어요. 너무 작게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갔었을 때 다른 학생들 다 떠나고 저랑 제 친구 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선생님 오시면 선생님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영어를 어떻게 해서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실전 영어. 네, 실전인 거예요, 사실은. 네. 뭐 문법을 가르쳐도 영어로 가르쳐주고 해야 되니까 네. 어떻게 해서든 영어를 듣게 되고 내가 못 알아들어도 영어로 얘기를 하게 되고 좀 네. 그런 영어를 써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긴 했었어요, 사실은.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됐었고 네. 그리고 영어를 빨리 내가 배워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너무 셌어요. 아. 말씀하셨다시피 나이가 네. 조금 늦은 상태에서 배운 거잖아요. 네. 여자 나이로 24살이면 제 친구들은 대학교를 다 졸업하는 시기에 아, 그쵸. 네. 이제 사회에 이제 진출하는 시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영어를 배워서 아예 업종을 바꿔서 이제 다져 나가겠다라는 시기면 늦은 시기인 거죠, 사실은. 네. 거기서 오는 압박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동기부여로 작용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빨리 영어를 배워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선생님 가시고 진짜 침대에 누우기 전까지 영어를 공부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책으로도 공부하고, 책 공부하고 뭐 대화도 하고. 네, 리드 보고 막 네. 이러면서 계속 공부했어요. 아, 그거를 필리핀에서 계속 있으시면서 하신 건가요? 한 4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영어를 배우실 때 이거를 가지고 취직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그 당시에는 좀 막연하게 영어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었나요? 처음에는 막연했어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나한테는 일단 어쨌든 플러스겠다. 이런 거여가지고 저는 시작을 한 거였어요, 사실은. 아, 좀 막연한 목표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그쵸. 좀 DNA에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를 열심히 하는 게. 근데 막연하긴 한데 네. 저는 뭘 하나 시작하면 좀 끝장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춤도 사실 시작했었을 때 끝장을 봤던 거가 10년을 하면 내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 누구보다 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인드가 살짝 좀 그런 게 있어요. 영어를 지금 시작하면 내가 그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게끔 빨리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가 좀 있었긴 했었어요. 네. 그런 마인드 플러스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 늦은 나이에 시작했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미국은 언제 처음에 오시게 되셨어요? 2015년도에 왔어요. 제가 네. 사실 필리핀은 2014년도에 갔거든요. 1년 만에 영어 네. 공부를 네.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1년 만에 미국으로 오셨어요? 딱 1년 만에 미국에 왔어요, 네. 사실. 저는 가족, 친척이 아무도 없거든요, 미국에. 그래서 그냥 미국에 가는 건 내가 여행이나 나중에 가겠지, 그러니까 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어쨌든 가방끈이나 이런 게 좀 중요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네. 내가 가방끈 좀 늘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네.
어학원을 다녔어요. 영어 성적을 좀 내야 되니까 뭐 편입 네. 영어든 토익이든 신촌에 있는 어학원을 네. 다니다가 광고가 이제 나온 게 네. 제가 나온 학교가 이제 텍사스에 있는 학교거든요. 아, 네. 저희 학교 이름이 Angelo State University인데 네. 작은 주립대학교예요. 근데 음. 텍사스에 있는 주립대학교가 한국 학생들한테 인스테이트 튜이션을 준다라는 광고가 있었어요. 오, 그래요? 그거 되게 흔치 않은 기회인데. 인스테이튜에이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 내의 레지던트들한테는 그 싼 가격에. 등록금을 싼 가격에 네. 해주는 거고, 네. 네, 그거를 한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네. 해줬어요. 미국에 올 수 있는 어떤 유학의 기회나 그리고 또 학교를 조금 더 덩치를 키울 수 있는 기회이죠. 그쵸. 사실은. 네. 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하기 시작을 하셨을 때 네. 그때 제가 그거를 본 거예요. 편입을 할 바에는 미국에 차라리 가서 졸업장을 따오는 게 더 아.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에 아무도 없고 그 결정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결심을 하셨어요? 되게 저는 두렵고 되게 겁날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그거를 알게 됐었을 때는 부모님한테 선뜻 얘기를 못했어요. 아무리 인스테이 튜이션으로 저렴한 가격에 준다라고 한들 네. 한국 등록금보다는 훨씬 비쌀 수밖에 없어요. 아, 그쵸. 플러스 생활비까지 대주셔야 되잖아요, 사실은. 네. 저희 집이 그렇게 막 유복한 가정도 아니고 네. 사실은 그거를 선뜻 저희 부모님이 해주실 거란 생각을 저는 못했어요. 그리고 네. 너무 부담을 많이 준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제가 그때 당시 영어 과외를 받고 있었거든요. 네. 과외를 이제 해준 언니가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어요. 조언을 구한 거죠. 편입을 한국에서 하는 게 나을까요? 뭐 영문학과든지 아니면 영어를 쓰는 그런 학교 아니면 미국에 있는 작은 학교지만 내가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는 게 나을까요? 라고 조언을 네. 구했을 때 언니는 무조건 미국에 있는 학교를 나와라 라고 그래요? 하는 그 조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내가 한번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죠. 까였어요. 아, 네. 바로 까였어요. 사실은. 네. 안 된다. 네. 텍사스라고 하니까 저희 엄마는 막 총 쏘고 막 이런 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위험하다. 쉽지가 않죠.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그쵸. 당연히 네. 있고 아들도 아니고 네. 딸이고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쵸. 너무 무서우신 거예요. 그래서 네. 안 된다. 그리고 어쨌든 재정적으로도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다. 그쵸. 전 무릎 꿇었어요 부모님한테. 아, 그래요? 왜 그거를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셨어요?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상태로 제가 한국에서 남으면 아무것도 못 될 것 같다라는 아.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그게 되게 두려웠어요. 그 사회적인 테두리 안에서 나고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춤을 추셨으니까 남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생각해왔던 그러니까 한국에는 학생 때부터 되게 쌓아가야 맞아요.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압박감이 좀 있으셨나요? 네, 그게 굉장히 있었어요. 그 전에 그러면 텍사스 도착하시기 전에 미국에 여행이라도 와보신 적이 한 있어요? 번도 없었어요. 내리자마자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어릴 때 그래도 미국에 좀 살았었는데 그래도 중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나오고 대학교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너무 낯설었어요. 이 환경 자체가 너무 낯설어가지고 첫날 밤에 저도 그 학교 근처에 있는 호텔 같은 데서 잠을 잤는데 한 발짝도 밖으로 못 나갔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처음에 도착하셨을 때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저희 학교가 텍사스 중에서도 되게 작은 동네에 있어요. 1년 먼저 간 친구들이 좀 귀뜸을 주긴 했어요. 아무것도 없다. 아, 네. 진짜 아무것도 없다. 근데 뭐 얼마나 아무것도 없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는 미국은 LA, 뉴욕을 많이 보잖아요. 아, 그쵸. 매체로. 네. 근데 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달라스에서도 사실은 차로 5시간을 더 들어가야 돼요. 5시간이나요? 네. 그러니까 지역 공항이 조그맣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를 딱 내렸는데 공항도 되게 무슨 낡은 시내버스 터미널 같은 느낌으로 네, 건물 하나 그냥 딱 있고. 네, 무너져 내릴 것 네. 같은 건물인 아. 거예요. 그래서 도착했는데 너무 덥고 가을 학기니까 뭐 8월에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네. 허허 벌판이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되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 내가 상상했던 미국이랑 다르다. 그쵸.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하셨는데 학교 생활을 좀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무리 어렸을 때 미국에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문화적인 차이점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언어적인 한계도 굉장히 많이 느꼈고. 다행이었던 거는 네. 저희 앞선 선배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친구들이 정말 처음 그 인스티튜션을 받고 정말 처음 간 한국 학생들이었거든요. 네네. 조언도 미리 듣고 좀 네. 이런 도움을 좀 받았어요. 아. 너무 아무것도 없진 않았다. 네. 한국 학생들이 조금 있고 아. 그런데
근데 영어 부분에서는 영어도 1년밖에 안 배운 사람이 갔으니까 저도 너무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쵸. 그리고 교수님이 텍사스 사투리를 되게 세게 쓰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거기 텍사스 네. 사투리가 있죠. 맞아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네. 뭐 먼데이도 먼데이라고 안 하고 네. Monday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See you guys on Monday라고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못 알아들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 수업을 못 알아들어서. 그만큼 또 이제 공부를 캐치업하기 위해서 많이 또 노력을 하셨나요? 그럼 대학교 때? 그렇죠. 근데 네. 사실은 공부는 한국 네. 학생들이 성적은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우리는 DNA에 있는 것 같아요. 공부 DNA는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서로 네. 공유를 되게 잘하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맞아요. 자료 같은 아, 것도 맞아요. 그렇고. 뭐 그래서 족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 건 되게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아. 그런 거에서는 그렇게 스트러글은 크게 없었지만 네. 아무래도 생각보다 학교 안에 있는 미국 학생들한테 내가 완벽하게 그들의 문화에 내가 완전히 젖어들여서 네. 그들과 완전 이렇게 되고 이런 거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아, 그쵸. 흔히 학생들이 드라마 미드 보고 미국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저런 생활을 할 것 같고 뭐 약간 그렇잖아요. 한국 파티할 것 같고. 네. 근데 저도 느꼈던 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절대. 되게 희한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면은 거기에 좀 스며들기가 애매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텍사스에서 얼마 정도 공부를 하신 거세요? 전 3년 있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지금은 또 뉴욕에 계시는데 네. 그럼 뉴욕은 또 언제 이제 건너오게 되신 건가요? 3년 딱 있어서 18년도 딱 5월에 네. 졸업해서 저는 바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뉴욕, 뭐 뉴저지로 넘어왔죠. 네. 사실은. 네. 그러면 넘어오신 게 이제 직업을 여기 구하신 다음에 넘어오신 건가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구해졌는데 네. 그냥 왔어요. 그냥 왔다고요? 그냥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왜요? 그 좀 무대뽀 정신이긴 한데요. 저도 네. 뉴욕을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아, 뉴욕에 이제 놀러 오셨을 때? 네, 학생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도 뉴욕을 좋아했고 네. 어쨌든 섹스 앤 더 시티나 아. 가십거 이런 거 보고 자랐잖아요. 사실은. 네, 그쵸. 그 전에 학생일 때 물론 이제 뉴욕에 놀러 왔었기도 했지만 네. 저는 캘리포니아나 뉴욕 다 비교해봤었을 때 캘리보다는 뉴욕 도시 쪽이 저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아, 여기가 주는 그 에너지가 네. 저는 너무 좋아서 난 무조건 동부에 온다. 그러니까 네. 이거가 너무 확고했어요. 일단 잡은 안 구해줘도 내가 그냥 일단 무조건 온다. 아까 이거가 있었어요. 아, 그럼 와서 잡을 구하겠다 이런 네. 마인드였나요? 네. 어쨌든 유학생으로서 잡잡는 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네. 지금 뭐 재택근무도 있고 이래서 네. 다를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네.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레즈메에 주소가 좀 멀리 이렇게 다른 스테이트를 적어져 있으면 좀 안 좋다. 아, 그런 네, 부분도 네. 있죠. 저도 이제 뉴욕에서 직장 구할 때 다들 인터뷰 때 물어봤던 게 뉴욕의 연고가 어떻게 되냐, 여기 가족이 있냐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왜냐면 릴로케이트에 대한 부담이 좀 있잖아요. 네, 회사 입장에서도 맞아요. 그렇고 네. 넘어오신 다음에 금방 좀 직업을 찾으셨나요? 어떻게 되셨나요? 생각보다 금방 찾았어요. 아, 그래요? 일단 넘어오니까는 풀리긴 풀리네요. 네. 생각보다 금방 찾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꿈의 어떤 그런 시나리오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우리가 유학하고 나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가 뭔가 미국 직장에서 내가 당연히 구글에 들어갈 것 같고 아. 당연히 메타에 들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미국 대기업. 네, 미국 네. 대기업. 네. 그게 되게 꿈의 뭔가 그런 목표고 외국인 학생 신분으로서 워킹 비자라든지 이런 게 없는 신분으로서 미국 회사에서 나를 잘 안 뽑아주는구나를 제가 많은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면서 몸소 느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들은 네. 나에게 관심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 뭐 네. 컴퓨터 천재. 뭐 이거 아닌 이상은 이들이 나한테 비자 스폰은 안 해주는구나를 크게 깨달았어요. 아, 전공이 뭐였어요? 저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였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뭐 네. 되게 메리트가 되게 크게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실 그런 전공은 또 아니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일단 그러면 내가 어쨌든 비자를 스폰을 해줄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거가 저한테 1순위였던 거예요. 아, 그쵸. 사실 신분 해결하는 게 진짜 맞아. 가장 급선무이긴 하죠. 맞아요. 여기서 직업을 찾을 때.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내가 좋은 회사 우리가 흔히 원하는 그런 대기업에 들어가는 걸 내가 지금 목표로 한다기보다 일단은 내가 비자부터 해결하자가 뭐 좀 목표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미리 이제 비자를 혼자 해결하신 분들한테 콜드 메시지 보내서 네. 조언해달라고 그러고 만나달라고 그러고 커피 챗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해준 조언이 한국 회사들이 어쨌든 비자를 좀 더 많이 해준다. 한국인이 일을 해야지 한국 문화도 이해를 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니 네. 한국인 사람들을 하이어하고 싶어 하고 그 사람들한테 좀 비자를 조금 더 많이 스폰을 해준다. 네. 그러니 먼저 한인 회사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고 비자를 먼저 받아라
하겠다라는 거가 조언이었어요. 원래 옛날에는 막 먼저 막 빅테크 기업에 내가 들어갈까 막 이런 게 있었다면 현실적으로는 일단 비자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한인 회사에 들어가야겠다라고 방향을 튼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봤는데 생각보다 빨리 잡은 거죠, 그런 회사를. 비자로 그러면 계속 일을 하신 거세요? 영주권이 바로 들어갔나요? 그 취직을 하신 다음에? 정말 다행히도 취직을 하자마자 영주권을 바로 파일링을 시작을 했어요. 되게 복 받으셨네요. 네, 럭키한 케이스죠. 비자로서는 10년 전만 해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실 거라는 거는 이제 상상도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반전이 있었고 그만큼 영어라는 그거에 대해서 노력도 많이 하셨고 그러면 이제 영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적응을 하셨나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좀 영어 부분에 대해서 힘든 부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영어는 정말 평생 숙제인 것 같아요. 맞는 얘기인 것 평생 같아요. 숙제. 도대체 내가 이거를 언제 컴퓨터블 해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 진짜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진짜로 저도 주말에 한국 사람들 만나가지고 한국말 하다 보면은 월요일 되면은 영어가 안 나와요. 진짜 맞아요. 그러면은 영어 때문에 좀 힘들었던 그 시기는 좀 있으셨나요? 영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되게 이걸 많이 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플러스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 저는 동기부여 부분에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 영어를 처음에 배우기 시작했었을 때는 제가 한국에서 좀 뒤처져 있었고 내가 지금 아직 어린데 그러면서도 친구들은 이제 직장을 잡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 뒤처져 있는 그런 불안감부터 이런 거 동기부여가 빵빵하니까 다음날 영어를 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잠 자고 말했어요. 저는 너무 영어 공부가 좋아가지고 아침에 와서 영어 공부하고 잠자기 전까지 영어 공부하고 신기하네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영어가 되게 빨리 늘었거든요. 당연하죠.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영주권도 이렇게 해결을 했겠다. 우선순위에서 영어 공부라는 게 좀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내가 영어가 아직 편하지가 않는데 인생에서 내가 이제 살면서 직장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보내게 되고 영어를 공부 그만큼 안 하죠. 또 그만큼 뭔가 이렇게 나를 똥줄을 태우는 요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뭔지 알죠? 그래서 영어가 내가 아직 부족한데 동기부여가 떨어지니까 영어 공부를 옛날만큼 수준을 빨리 끌어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미국에 있어도. 그래서 거기서 오는 자괴감?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 저도 요즘에는 뭘 시작했냐면은 하도 유튜브를 한국말로 보다 보니까는 문화적으로나 좀 언어적으로 미국 사람들이랑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아침에 저는 이제 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채널들이 있는데 소수몽키라는 채널이 있고 주식 알려주시는 분 그리고 그 슈카월드 그런 분들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것만 듣다가 이제 아침에 운동할 때 그냥 영어 팟캐스트 같은 걸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만은 아직까지도 저도 이제 미국에 산 지 20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라는 것에 투자하는 시간이나 그런 거가 딱 필요한 것 같아요. 회사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영어 때문에 좀 당황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솔직히 매일매일 당황을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매일 모르는 단어가 맨날 나오는 것 같고 영어로만 에피소드를 하나 제가 생각을 한 거가 저희가 토플 단어 같은 거 외울 때 assume, presume, 동의어라고 배우잖아요. 뭐 가정하다가 이런 느낌으로 배우잖아요. 이메일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래프트를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제 매니저님한테 항상 프루프리드를 해달라고 이제 하죠. 틀리면 안 되고 하니까. 근데 이제 뭐 I am assuming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그랬더니 프루프리드를 해주시면서 presuming이라고 바꿀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동의어라고 배웠는데 이게 왜 다른 거냐? 차이가 있는데 너가 지금 이 이메일 내용상 주어진 에비던스상 이렇게 상황이 유추가 되는 거면 presume 이게 에비던스가 없는 상황에서 네가 유출하는 거 assume을 써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그런 거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런 디테일에서 오는 뉘앙스가 이 워드는 이렇게 바꿔야지 뉘앙스가 좀 이래. 그러니까 그 뉘앙스 파악하고 이거가 너무 어려웠어요. 프리즘이 그리고 약간 좀 더 고급스럽게 들리죠. 업무상 이메일 보낼 때 훨씬 더 고급스러우면 좋으니까. 근데 그 뉘앙스가 진짜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 현장에서 좀 업무를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많기는 하죠. 그리고 제가 잘 못 들어본 어떤 표현들 같은 것도 많다 보니까 이제는 막 계속 뭔가 이렇게 새로운 표현 나오면 전 적어놔요, 사실은. 그래서 공부해요. 내가 나중에 이것도 써야지.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 쓰는지 이렇게 들어보고 써야 되겠다. 일단은 직업상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컴플라이언스
업무 자체가 법률이라든지 정책 이런 거를 좀 많이 읽어야 되는 업무기는 해요. 맞아요. 근데 제가 네. 지금 업무를 하기 전에는 오퍼레이션이었어요. 로지스틱스 제가 직접 뭐 컨택해가지고 이거 어레인지하고 그냥 그런 걸 했었던 거지 교육 정책을 제가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완전 업무가 달라지다 보니까 거기서도 되게 어려운데 영어를 정말 더 잘해야 되긴 하더라고요. 이 업무 자체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내용을 내가 영어로 미팅에 들어갔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영어의 카테고리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는 진짜 레귤레이션하고 컴플라이언스 이쪽은 그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문서의 그 맞아요. 언어와 대화할 때 언어와 뭐 업무할 때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게 좀 적응하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 적응하는 것도 저는 진짜 한 2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냥 그것만 읽는 게 아니라 저는 회사 안에 인하우스 컴플라이언스면 우리 비즈니스에 그거를 그래서 어플라이해서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는데까지 와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자꾸 매니저님 보면서 익숙해지고 배우는 거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사실은. 영어 공부와 단연간의 이제 현장에서의 업무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이거 촬영하기 바로 직전에도 과외를 네. 해주고 오셨다고. 맞아요. 지금은 그러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도 하시는 건가요? 네, 사이드로 그냥 네. 한국에 있는 학생들, 오늘은 뭐 여기서 유학을 하고 있는 친구 네. 해가지고 과외를 하고 있어요. 영어 과외, 회화 과외. 그럼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한국에 계신 네. 분들인가요? 네, 한국에 계세요. 온라인으로 이제 티칭 같은 것도 네. 해주시고. 그거는 이제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거기에 할애를 하세요? 제가 한 지금 5팀 정도 하거든요. 5팀이요? 네, 많이 하죠. 되게 많이 하는데요? 좀 많이 해요. 네. 네, 한 팀당 1시간 반 정도 해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네. 한 6시, 여기 시간 6시 정도에 과외를 해요, 하나. 아침 6시에요? 네, 그리고 이제 출근하고. 와. 네, 그렇게 생활하고. 진짜 해요. 엄청 바쁜 생활을 하시네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진짜 학생들 입장으로서는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영어를 늦게 배우기 시작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좀 노하우도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현지에서 일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또 부분들도 많이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이제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처음 뵀는데 네. 그 노하우 같은 걸 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네. 제가 요새 트레드를 하면서 그렇구나. 네. 좀 표현을 매일 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트레드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나 뭐 릴스 그쪽으로 영어 어떤 팁 어떻게 네. 제가 발음 같은 거 공부를 했는지 뭐 네. 어떻게 공부를 하면 조금 더 빨리 늘었는지 그러니까 저의 경험상 네. 그런 팁을 공유하기도 했었어요. 비즈니스 영어랑 일반적인 영어랑 다른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비즈니스 영어 본보기로 가르쳐 주실 만한 게 좀 몇 가지가 있으실까요? 저 이제 컴플라이언스 일을 하면서 가끔가다 저희가 파일링이나 이런 거를 제때 못하거나 잘 못하면 미국 세관한테 저희가 이제 페널티 같은 걸 진짜 받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이 돈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네. 그러면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잖아요. 왜 이게 이런 일이 발생했죠? 아. 라고 물어보잖아요, 사실은. 네. 그쵸. 그 백그라운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럼 되게 직설적으로 네. Why did this happen? 네. 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딱 매니저님이 이제 이메일 쓰는 걸 이렇게 보면서 배웠는데 네. If you could help us understand this better, that would be great 이라고 적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는 살짝 조금 더 이렇게 압박하는 뉘앙스도 있기는 하죠. 맞아요. 이 돈이 네. 왜 이렇게 나왔니? 네. 거기에 대한 이 상황 설명을 조금 부탁해요라는 내용을 네. 우리를 이해를 좀 더 잘 시켜줘라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네, 있으니까. 그래서 네. help me understand something better, help us understand something better라고 네. 표현하면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젠틀한 표현이죠. 네. 그렇게 하면은. 두 번째는 팀원들하고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거를 얘기를 이제 할 때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던졌는데 그게 좀 벗어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좀 정중하게 너 아이디어 구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조금 정중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를 할 네. 때 Let's keep that in our pocket for now.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네요. 네, 네. 우리 파켓에 잠깐 넣어두자 지금은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조금 보류하자. 해두고 너.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약간 이런 그런 식으로. 나중에 고려해보자. 네. 이렇게 좋게 이렇게 네. 까는 네. 그런
뉘앙스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한 가지 더, 마지막 한 가지 네. 더 되게 부당한 어떤 뭔가를 받았어요. 네. 그럴 때 저희가 이제 리스폰스를 쓰잖아요. 네. 아니면은 패티션을 제출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건 좀 우리가 억울합니다. 그쵸. 다 적고 나면 이미 저희 손을 떠났잖아요. 사실. 그쵸. 그러면 그들의 손이 이제 달린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많이 쓰는 거. The ball is in their court 라고 말을 쓸 수 있어요. 우리 손을 다 떠났으니까 그쵸. 그들한테 달렸다. 그래서 네. 공이 걔네 코트에 있다 라고 하는 쓰는 표현도 네. 많이 들어볼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네.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은 되게 그 고급스러운 네, 맞아요. 표현이죠. 맞아요. 네. 저희도 진짜 많이 써요, 그거. 그래요? 왜냐면은 저희는 막 서류를 엄청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니까는 누가 지금 작성하고 있냐? 뭐 who's holding the pen right now?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the ball's in their court 하면은 그냥 쟤네가 그냥 하고 있어. 예, 뭐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맞아요. 표현을 하니까 맞아요. 되게 좋은 고급스러운 표현들 많이 가르쳐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서 좀 미국에 대한 유학이라던가 아니면 미국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꿈을 꾸는 좀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그러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신가요? 학교 네임밸류나 그런 게 인생의 전부가 다가 아니고 네임밸류 어느 학교 나왔어가 되게 중요한 사회잖아요. 한국 사회가. 그쵸. 네. 거기서 오는 압박도 되게 크고 그걸로 이제 좋은 회사를 가냐 마냐가 결정을 좀 크게 짓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되게 학생들이 좀 힘들어 하잖아요. 수능도 그렇고 되게 크잖아요. 그 네. 이벤트가. 근데 사실은 저 케이스만 봐도 상고 나오고 그러니까 전문대에 네. 나오고 한국에서 그 네. 누구도 사실은 이 친구의 백그라운드로는 되게 좋은 일을 할 거다. 뭐 뉴욕에서 얘가 뭐 일을 할 거다. 사실 상상도 못하는 거긴 하잖아요. 네, 근데 그쵸.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네. 오늘 이렇게 또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가지고 이거를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도 워낙 많이 하셨고 또 일반적이진 않지만은 또 반전이 있는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영어를 또 공부하는 노하우도 있으셨고 인터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